오늘은 5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강금실 법무장관을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강금실 씨는 전혀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없었는데 무슨 생각해지도 않는, 예측되지 않는 인물이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는 겁니다. 연수원 동기라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알 것이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추미애와는 다른 검찰과의 그 법무부의 관계 설정을 물론 썩 매끄럽게 하지는 못했지만 추미애보다는 월등 훌륭한 비교 우위입니다. 비교 우위. 추미애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월한 입장에서 장관직을 수행을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마 추미애는 이 말을 들으면 약이 바짝 오를 겁니다. 내가 뭐 많은 걸 해놨는데. 그러나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아주 추미애는 검찰을 망가뜨리고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을 뽑고 사법부에서 심판을 2번이나 받은 정말 이 전후후무한 검찰 파괴적 법무장관이었지만, 강금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검찰과의 관계에 그렇게 무리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원만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검찰을 리드해 나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리더십이 강금실과 추미애는 하늘과 땅이라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리더십 측면에서. 아마 그것은 아무리 당대표를 하고 아무리 민주당에서 무엇을 하고 무슨 산배니 뭐니 온갖 짓을 했다 하더라도 결코 그 처음으로 발탁된 정치적 경륜이 없었던 강금실 장관의 그 검찰과 법무부 장관과의 그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퇴임 때까지 그 길을 갔었다는 것은, 좋은 길을 갔었다는 것은 추미애가 앞으로 아마 비교 대상이 강금실 아니겠느냐 라고 볼 때는 점수가 아마 99점 대 59점, 아니 40점 그 정도 안 나오겠는가, 그런 추측이 저로서의 계산이 서는 겁니다. 이 강금실 씨가 대한민국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게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기자가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시키니까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생활인입니다. 미스터 트롯에 폭 빠져 살았다니까요 하면서 자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금실 변호사는 매주 화요일 날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작은 한옥으로 출근을 해서 그가 대표로 있는 지구와 사람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 사무실로 나갑니다. 2000년대 잠시 몸담았던 정치판을 떠난 뒤에 그는 생명과 지구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생명문화를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생태 문명을 모색하는 모임인 지구와 사람을 설립해가지고 생명과 생태학, 지구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현재 회원이 100여 명 가입 활동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앞에 놓인 유리천장을 뚫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경기고고 나왔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24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여성 최초로 재경지역 현사 단독 판사도 했습니다. 추미애하고는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캐리어부터가 또 다릅니다. 이 강금실 장관은
법조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성공했지만 추미애는 춘천지방법원의 판사로 출발을 하면서 판사 생활에서 그다음 협력한 무엇을 기록을 남기거나 이렇게 주목을 끌지를 못했다는 그런 설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여성 최초로 재경지역 형사 단독 판사가 됐다는 것, 재판장이 됐다는 것, 또 2003년도 법무장관 자리에도 올랐고, 그래서 검찰 인사도 책임졌지만 크게 무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얘기 듣죠. 반면에 추미애는 합리적입니까? 아니죠. 정반대의 캐릭터를 가지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두 전 법무 여성 장관에 비교하려면 비교 우위로서는 단연 어떤 분이겠습니까? 네. 여성계 수건이었던 호주제도 폐지도 그가 법무장관이었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상당히 그 여성으로서의 면모도 많이 보였습니다. 젠더 특성도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반면에 추미애는 어떤 특성을 남겼을까요? 검찰총장인 윤석열이가 장관인 저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한 추미애 권위주의적이고 정말 불쾌하다시피 한 그러한 말 워딩을 강금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금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죠. 코미디야 코미디, 호호호 이런 얘기를 했다가 사과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코미디였습니다. 핑크빛 투피스 차림도 하고 보랏빛 스카프도 두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주목도 끌고 이목도 끌었습니다. 귀걸이도 크다란 거, 또 치마도 긴 치마가 아니고 짧은 치마, 정장을 입은 법무장관 모습, 자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쁘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좋게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좋게 기억된 이유는 추미애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교 우위,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비교 우위를 역설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결국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짧은 치마 정장, 큰 귀걸이 이런 법무장관 모습 이것을 60대 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자제해야 했던 것 같다. 너무 나간 게 아니었나 싶다면서 웃었습니다. 그 말 표현도 상당히 강금실 장관답습니다. 이 강 전 장관이 지금 4개의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을 상대로 한 법률 지원, 공익활동 이런 등등입니다. 또 강원도 문화재단 이사장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강금실 장관은 아침에 화장하는 것을 잊고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었다고 꼭 써달라고 웃던 그런 모습입니다. 인터뷰 처음부터 미스터 트롯을 극찬하면서 지금 로펌도 운영하면서 생명 공부까지 하면서 매일 좀 힘들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머리가 바쁘지 몸은 거의 집에서 TV 보는 게 일입니다. 이러면서 최근까지는 TV조선 미스터 트롯에 푹 빠졌었다. 뽕숭아 학단, 사랑의 콜센터 이런 거 전부 다 본다고 아주 TV조선 TV의 팬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할 때는 독재정권 시절이라 심리적 갈등을 겪었고 법무장관 할 때는 권력의 갈등을 체험하면서 근본적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여와 야, 보수와 진보 모두 근본적인 얘기를 안 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자유로운데 공동체를 만들어 규율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안 되는 건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데 한쪽은 무조건 자유를 주장하고 한쪽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논의가 진행됐는데 그런 게 조금 답답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됐을 때 강금실 전 장관 본인은 국회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기자들 앞에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법률 의견을 내는 자리인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일을 겪고서도 국무위원들을 대표해서 법적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정부 강요가 대통령 변호인이냐고 반발을 했는데 헌법재판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토론 없이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 무조건 된다 안 된다며 싸움만 했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수레를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되는 게 너무 무섭고 그랬다는 그런 점을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몸에 안 맞았다는 거죠. 결국 성공한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검찰의 인사 문제를 개혁하다가 마무리하지는 못했으니까 성공이란 말하기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수레합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운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인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참모들 대부분이 검사와의 대화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사와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검사에 대한 편향성이 지금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닐는지 의아해 할 수 있겠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민정수석이 반대를 했다니까 말이죠.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참모들 대부분이 검사와의 대화 자체 하지 마라 이렇게 대통령에게 만류했다는 겁니다. 법무장관은 검찰을 관장하고 수습해야 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검사와 대화에 직접 나서면은 이 장관이 못하니까 대통령이 나선 꼴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강행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는데 그런데 끝나고 나서 TV로 보니까 뭐 너무나 태연한 자기 모습에 자기가 놀랬다 이렇게 가십을 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도 침착했다. 그만의 이미지를 일궈냈다는 식의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추미애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이런 이미지가 나왔을까요? 강금실 변호사 시절에 김문 소설 칼의 노래를 읽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그런 내용의 칼럼을 자기는 썼다는 겁니다. 이순신의 칼은 정치적 대안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정치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가 정치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는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강금실은 이순신은 권력 행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권력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줄 세우고 모멸감을 주고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국민들 보기에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러는 거죠. 이 법치주의란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여정부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소신이 있었는데 법치를 하는 것이 그러나 개혁에 대한 방향을 놓고 원칙을 지킨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친문, 문자 폭탄 이건 아주 나쁜 것이다.
하고 친문을 공격했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라든가 조국 추미애로 이어진 법무장관들에 대한 그 견해, 전직 장관으로 발언을 하려면 정확히 피했습니다. 논쟁을 피하기 위한 거죠. 추미애로부터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공개 발언을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금실 씨는 원래가 이 춤추는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무용과 진학을 고려한 적도 있을 정도로 춤을 잘 춘다는 겁니다. 전통 무용가, 무용문화재 승문이 이런 분들에게 많이 살풀이니 이런 것도 배웠다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신랄하게 문재인 정권의 그 친문의 그 문자 폭탄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을 안 받는 곳이 이제 없어진 듯 합니다. 우군으로부터의 공격 받지 않을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또 법치주의의 진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자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법치주의자입니까? 변호사이면서도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이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극력 삼가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위대한 헌법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으로 가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국가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소위 9.19 군사합의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용납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어떤 근본을 스스로가 허물어뜨린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금실 법무장관, 그래서 함께 같이 청와대와 친했던 노무현 정부 시대의 이 법무장관조차도 친문들의 문자 폭탄 같은 거는 이거는 엄청난 것이다 하면서 우회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권의 모습입니다. 이 정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퇴진해야 될 그 입장 앞에서 좀 더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함의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이 강금실 장관의 바로 문자 폭탄을 비유해서 비판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에 대한 저항 또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잘 나가던 대한민국을 이 정권이 들어서서 많은 파괴를 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파괴. 군 안보, 군인들도 아주 많은 손상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강군이 지금은 약군의 약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이제 이 정부는 신뢰할 정부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4년을 눈물겨운 분노로 가슴을 쓸어내린 게 한두 번입니다.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그리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 불과 이제 7,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반드시 단일화해요. 그러나 좋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인 후보들. 윤석열, 홍준표, 또 원희룡, 또 최재형도 거론되고 있고.
자, 또 많은 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결국 이들이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로서 반드시 야권 단일화로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야권 단일화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역적이라고, 대한민국 헌법의 역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고 규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금 정권 교체 프레임을 짜야 될, 소위 플랫폼을 짜야 될 국민의힘 당이 무슨 뭐 초선도 나와서 당권, 무슨 여성 초선도 나와서 당권,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나와서 당권 하고 해대고 있으니 장이 좀 별로 아름답게 보이진 않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당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의문이 되는 이 지경입니다. 그러나 한두 달 내로 빨리 이 점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네. N분지 1로 각 정당들이 자유민주주의 정당, 소위 말하는 야권 정당들이 N분지 1로 서로 양보하면서 야권 단일화를 일으켜 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